배당 성장주 SCHD와 기술대장 QQQ ETF의 최근 성적을 비교하면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SCHD가 한없이 초라해지는데요. 최근 5년 두 ETF의 성과를 보면 SCHD는 52% 상승을, QQQ는 무려 146%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사랑하는 투자자로서 SCHD를 버릴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하면 부족한 수익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지 오늘은 저의 투자 전략과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짠테크도 우아하게 현명한 소비로 부자 마인드를 길러주는 우아한 짠테크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SCHD ETF는 정말로 좋은 상품입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보는 ETF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했을 때 배당 현금을 만들어주는 ETF이기도 하죠. 워낙 인기 있는 ETF라서 한국에서도 SCHD를 추종하는 한국판 SCHD가 여러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SCHD의 장점을 소개한 영상들이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완벽한 것은 없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완벽할 것 같은 SCHD에 투자할 때 알아두면 좋을 정보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년 전 한국판 SCHD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나름 수익률과 배당금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SCHD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완벽한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들어 정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술주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마소, 구글 등 미국의 주요 기술주의 주가 성장을 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포모를 느껴보셨을 텐데요. 나스닥 100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는데요. SCHD와 나스닥 100의 5년 주가 흐름을 먼저 살펴볼게요. SCHD는 5년 동안 52% 상승을 한 반면에 나스닥 100 QQQ는 무려 146%나 상승을 했습니다. SCHD도 낮은 상승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약 3배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 결과는 더 충격적입니다. SCHD가 단 9% 오를 때 QQQ는 41%나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약 4.3배의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QQQ가 단 1년 만에 SCHD의 5년간 상승한 결과와 비슷해 보입니다. 왜 이런 결과를 보였는지 알려면 SCHD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SCHD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산업재가 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금융과 헬스케어로 각각 16%, 15%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잘 아는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주가 없는데요. 그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SCHD에 없는 기술주인 QQQ의 비중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주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저는 SCHD와 QQQ를 같이 보유하면서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왜 QQQ의 비중을 확보해 가면서 SCHD에 투자를 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술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겁니다. 물론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주의 시대지만 다시 배당주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포트폴리오에 기술주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기술주가 왜 성장할지 그 배경을 보면 그 중심에는 무역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역 전쟁의 실질적인 실체는 사실은 하이테크 기술 전쟁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중동 문제를 겪으면서 더 이상 미국이 글로벌 리더의 역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위기감을 점점 느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패권국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 거죠.
미국은 더 강력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기술 패권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최근 들어 더 극도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후보의 슬로건이 바로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미국의 영광을 되찾아 오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전기차까지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반도체는 수출 통제뿐 아니라 동맹국에 최신 장비 수출까지 통제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강력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두 미국 안에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발전은 앞으로 더 다른 라이벌 국가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할 건데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기업의 이익 또한 증가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기술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는 거죠. SCHD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기술주의 비중이 너무 낮아 앞으로 일정 부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소외감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스닥 비중을 확보해가면서 SCHD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SCHD의 비중을 줄여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받는 배당금은 줄어들 겁니다. 반대로 수익률은 더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SCHD와 나스닥 100의 비중을 가져가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거의 수익률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나스닥에 오르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의 변동폭을 즐기는 성장형 투자자가 아닌 꾸준히 성장을 추구하는 배당 투자자입니다. 투자 기간에 비례하면서 나스닥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 기간이 20년 이상 남아있는 청년층은 나스닥 비중을 높게, 투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 이상인 분은 SCHD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투자 기간이 20년 정도 남아있으면 SCHD와 나스닥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유지하면서 5년 반화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15년 투자 기간이라면 SCHD는 60, 나스닥의 비중은 40으로, 10년이 남았으면 SCHD는 70, 나스닥 100은 30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은퇴할 때 시점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SCHD에 100% 투자를 하여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얻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7대3, 5대5로 처음부터 은퇴까지 계속 유지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은퇴할 시점에는 나스닥의 변동폭보다 조금은 안전한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나스닥의 변동폭을 감당할 만큼 저는 강심장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방법은 또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나스닥을 SCHD로 매도하여 옮길 때 양도세가 무려 22%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양도세 또한 미래에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과세 이연이 되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연금계좌에서 매수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연시켜줍니다. 즉, 연금계좌 안에 있는 한 종목을 매도했을 때 당장의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금계좌에서 최대한 매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과세 이연으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라 판단이 됐기 때문이죠. 오늘은 완벽할 것 같은 SCHD의 단 하나의 단점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부터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차곡차곡 저도 SCHD와 나스닥을 열심히 모아가야겠어요.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작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구독자님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